안녕하세요, 프리한사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EPR의 3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일단 CEO인 그레고리 실버의 어닝콜 오프닝 멘트 중 중요한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을 의미하는 AFFO 역시 27% 성장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호실적을 바탕으로 2분기 대비 연말 기준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영화 산업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는데 박스오피스 스코어가 3분기 기준 이미 지난해 매출을 넘어섰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극장 포트폴리오가 아직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EPR 입장에서는 분명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레저, 호텔, 스포츠 등 비극장 포트폴리오도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며 전반적으로 호실적 속에서 자신감을 나타낸 발표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분기 실적 세부 내용과 박스오피스 스코어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 리뷰 시에 언급했듯이 EPR은 8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내왔습니다. 비록 2분기에 그 추세가 깨졌으나 3분기 실적으로 다시 예상을 뛰어넘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지금부터 회사가 발표한 3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은 약 1.9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70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 시점인 19년 1.8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매출뿐만 아니라 순이익도 650억으로 19년 3분기에 35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분기에 회수된 연체금인 247억을 제외하더라도 403억으로 19년 3분기 실적을 상회합니다. 이렇듯 완벽하게 EPR은 코로나 이전 시점의 매출과 순이익을 넘어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EPR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극장의 비중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극장에 편중된 포트폴리오는 코로나 시기 극장 산업의 쇠퇴를 겪으면서 EPR에도 사업상 큰 리스크로 작용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포트폴리오는 지난 1분기 기준 자료인데요. 극장이 41%로 되어 있고 커버리지 역시 1.3배로 전체 커버리지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3분기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3분기의 극장 비중이 2%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극장의 재정 건전성은 증가하면서 임차인 전체의 커버리지도 상승했습니다. 관건은 극장 비중을 전략적으로 얼마나 줄여나가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극장 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국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CGV의 증가세는 중국 매출의 상승에 기인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비혼주의와 삼포세대 그리고 1인 가정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한국 사회는 어쩌면 극장 산업이 가장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국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EPR의 자료로 돌아가서 박스오피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스오피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매출은 11.4조 달러였고 2022년은 7.4조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은 3분기 누적으로 이미 2022년의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 영상이 매출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극장이 예전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렇듯 영화에 편중된 컨텐츠 라인업이 아니라 극장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콘서트라든지 스포츠 중계 등 컨텐츠와 공간을 활용한 비즈니스로 다변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박스오피스 세부 내용들을 19년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룬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19년 매출은 11.4조 달러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 23년 3분기 누적 매출을 연 환산해보면 약 10조가량이 예상됩니다. 이는 19년 대비 91% 회복한 수준으로 매 분기 이 수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국 기준으로요. 하지만 개봉 편수를 살펴보면 19년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영화 한 편을 제작하는데 적게는 1년에서 수년까지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개봉 편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을 때 19년 대비 증가한 티켓 가격과 회복된 영화 편수를 결합해 본다면 박스오피스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영화 산업은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에 큰 위협을 받고 있지만 여느 서비스 산업과 마찬가지로 인력을 키오스크나 기계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만약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매출을 늘릴 수 있다면 같은 매출이라도 영업이익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극장 박스 오피스가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OTT 컨텐츠에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영화 산업의 미래를 막연히 장밋빛으로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분기 강했던 호실적과 전방 산업의 리바운드를 기준으로 가이던스를 소폭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상단값 기준 AFFO 값은 5.15달러에서 5.18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영화 산업은 지난 분기에 배우와 작가 파업이라는 큰 악재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배우와 작가 파업이 마무리되면서 큰 악재들 역시 해소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만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EPR이 성공적으로 비극장 포트폴리오로 피벗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근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극장 산업의 하향세와 리스크가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드디어 코로나 이전 수준의 매출과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극장들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1번 사항의 피벗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EPR의 건전성과 성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EPR의 배당금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EPR 투자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월별 배당금을 재투자해서 은퇴 시까지 월배당으로 받으면 어떨까 하고 먼 미래를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EPR에 투자하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역시 오랜 시간 배당금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를 충분히 누리시기를 지원해 봅니다. 다음 시간엔 제가 읽은 투자 서적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채 님이 극찬하셨던 돈의 심리학을 저는 이제서야 읽어보았습니다. 좋은 내용이 많아서 기억하는 차원과 시간이 없어 읽지 못하신 구독자님들을 위해 핵심사항 위주로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